지난 영상에서 애니 볼 때 어떤 OTT를 골라야 하는지 소개해드렸죠. 결국 자신의 시청 습관에 맞추되 매력적인 독점작을 가진 OTT를 구독하는 편이 좋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넷플릭스 독점 애니 5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사이버펑크 엣지러너는 사이버펑크 세계관의 나이트시티를 무대로 주인공이 일종의 무업자 용병인 엣지러너가 되어가는 작품입니다. 트리거사의 간판 이마이시 감독의 미국과 일본이 혼재된 스타일과 뛰어난 액션 연출, 넷플답지 않은 넷플 오리지널다운 수위를 가진 작품입니다. 감독의 특성상 후반부 포탄이 터지는데 심지어 초중반 역시 지루한 구간이 없으니 작품 특유의 분위기만 거슬리지 않는다면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SF 범죄와의 전쟁 느낌이 무엇보다 시청 후의 영웅과 그 곡만큼은 이거 하나만 보려고 넷플릭스를 구독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작품입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전장에서 무기로 살았던 주인공이 전후 편지 대피를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에 대해 알아가는 작품입니다. 큐애니의 환상적인 작화와 연출이 눈에 띄는 작품으로 과장 좀 못해서 소리를 끄고 봐도 최소한 눈은 즐거워질 정도로 뛰어납니다. 물론 음악 역시 잘 어우러지기에 소리는 키는 걸로 하죠. 전후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다룬 점도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외전과 극장판까지 제작되었을 정도이니 말이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작이긴 한데 아쉬운 점 역시 존재합니다. 느린 템포와 옴니버스식 구성 때문에 흐름이 끊기거나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에 집중하고 천천히 따라가면 주인공의 성장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OVA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니 4화와 5화 사이에 반드시 OVA를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누군가에겐 인생작이, 누군가에겐 수면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작화만으로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2기 제작 희망을 없애버린 극장판은 절대 용서 못함. 이세계 삼촌은 17년 만에 이세계에서 돌아온 삼촌과 그런 삼촌을 떠맡은 조카의 개그물입니다. 이세계물의 클리셰 비틀기 작품으로 이세계로 간 오타쿠지만 JRPG나 미연시가 아닌 액션 슈팅 게임만 즐겨서는 점에서 오는 간극이나 신데렐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전 정의된 탓에 히로인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등 세대 차이와 역사까지 재미를 주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작화는 호불호가 있지만 할 때는 하는 편이며 상당한 미형의 히로인과 상당한 개성의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매력적입니다. 다만 작중 주인공뿐만 아니라 시청자 역시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으니 모르면 모르는 대로 보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지도 모릅니다. 방영 중에는 일정에 차질이 생겨 방영 중단 후 다음 분기로 미뤄지고 심지어 마지막 화만 또 한 분기 밀리는 심각한 찐빠가 있었으나 지금 보시는 분들에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사소합니다. 이세계 삼촌은 어느 정도 이세계 노래한다 싶으면 추천드릴 만한 작품으로 슬슬 분량도 쌓였겠다 2기 제작이 결정되었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푸른 상자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체육관에 나오는 배드민턴부 주인공과 농구부 선배의 청춘, 스포츠, 러브 코미디입니다. 전반적으로 청춘물의 느낌이 물씬 나는 작품으로 좋게 말하면 그야말로 왕도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조금은, 아니 꽤 뻔한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흔한 스포츠물의 전개를 따라가면서 전형적인 캐릭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분명 옛날 느낌이 남에도 작품의 퀄리티가 훌륭하여 그것이 전혀 나쁘게 느껴지지 않고 몰입하여 보게 됩니다. 이 쿨에선 스포츠보단 러코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포츠라기엔 3D 작화나 움직임이 조금 약하고 러브 코미디라기엔 전개가 조금은 느립니다. 그래도 고백하고 사귀면 완결인 과거 작품들보단 빠르고 1쿨, 심하면 1화 만에 사귀는 최신작들보단 느린 정도라 이미 제작 결정된 2기에서 포탄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푸른 상자는 클래식한 청춘물로 왕도 스포츠물에 옛날 감성 러브 코미디가 섞인 검증된 맛집 같은 작품입니다. 약사의 혼잣말은 유곽의 약사인 주인공이 납치되어 후궁으로 들어가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추리물입니다. 원작 소설의 인기를 바탕으로 2개의 코믹스가 나왔는데 애니는 2 만화의 수렴진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그만큼 잘 뽑혔다는 말입니다. 사건에 휘말리고 이를 해결한다는 단순한 플롯의 작품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에겐 무관심하지만 약과 독에 사실상 미쳐있는 주인공의 사페 행동이 상당한 재미 포인트입니다. 무엇보다 자잘한 사건 하나하나가 큰 음모로 이어지는 빌드업이 최대 강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스터리한 분위기, 수많은 인물이 나옴에도 꼬이지 않고 한 명 한 명 살아있는 개성, 훌륭한 주제가 등 어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다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요소로는 우선 추리물이지만 시청자가 범인이 누구겠구나 하면서 본다기보단 주인공을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또한 동양풍 세계관 자체가 거슬릴 수 있는데 그저 창작물로 바라보는 편이 좋습니다. 2기로 접어들면서 작품의 스케일이 커지고 로맨스 요소가 조금 더 전면으로 나오는데 1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약사의 혼잣말은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소개드린 작품 중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들만 봐도 넷플릭스에서 볼 게 없네 하는 생각은 싹 사라질 거라 믿습니다. 그 외에도 동물농장과 으르니용 주토피아 사이의 비스타즈, 시끌별 녀석들에 이어 리메이크된 람마 2분의 1, 지구과학 혹은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다룬 코미양, 던전밥 등 매력적인 작품이 많습니다. 구독료의 가치를 최대한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유튜브 구독은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애니타임 머신이었습니다.